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 배울 내용은 바로 2-1의 마지막 단원, 바로 이제 1차 함수입니다. 자, 1차 함수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함수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 함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학을 하면서 끊임없이 나오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 함수를 모르면 수학을 못한다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진짜 아주 중요한 단원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자, 여기서 나오는 개념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개념의 뜻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아주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게 뭘까요? 바로 함수죠. 자, 함수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 자, 함이라는 거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상자예요, 상자. 자, 함 처음 듣는 걸까요? 한번 기억해 볼까요? 보석함. 그 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석이라는 게 상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상자예요, 상자. 그러면 상자 수예요. 자, 그럼 어떤 거를 우리가 이제 그 함수라고 이야기하느냐? 먼저 우리가 그 정의를 배우기 전에 먼저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선은 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런 어떠한 상자가 있어요. 자, 이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에 내가 수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어떤 재료를 집어넣어요. 그럼 그에 따른 뭐가 나올까요? 바로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이제 공장의 기계로 보시면 되거든요. 자, 내가 지금 요 기계를 나는 이제 주스를 만드는 기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위에다 사과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올까요? 바로 사과 주스가 나와요. 자, 토마토를 집어넣으면은 뭐가 나와요? 바로 토마토 주스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자, 그러면 얘는 뭔가 들어왔을 때 얘를 변환시켜주는 작업을 하죠. 하지만 그 변환 작업은 항상 일정한 규칙, 아니면 일정한 어떠한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오는 어떤 수를 대표로 우리가 X라는 것으로 보고요. 나오는 수를 대표로 Y로 볼게요. 자, 그러면 요 기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성질이나 이런 거를 뭐로 보냐? 바로 F로 봅니다. 자, F는 우리가, 자, 펑션의 그 단어에 F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영문자에 F, 그 약자를 쓴다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그 F라는 거의 성질에 의해서 바로 결과물 Y가 나온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표시를 할 때는, 자, 어떻게 표시하느냐? 바로 Y는 Fx.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어떤 집어넣는 수, 어떤 재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하나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우리가 이제 요거를 예로 한번 들어보면, 자, 우리가 그 F라는 것은 이런 규칙이 있어요. 들어오는 수를, 자, 곱하기 얼마? 자, 2를 하고 더하기 3을 한다. 자, 그러면 더하는 수는 들어오는 수는 X.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F라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Y라는 요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들어오는 수는 1이에요. 자, 그러면 들어온 수에 곱하기 2를 하고 더하기 3을 한다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2 더하기 3을 하니까 얘가 얼마가 된다? 바로 5가 된다. 자, 2를 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자, 2 곱하기 2에 더하기 3을 하니까 얘는 7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규칙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2A 더하기 3이라는 이런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X라는 게 들어오면 바로 2X 플러스 3이라는 이런 값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거를 이렇게 막 F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식을 적기에는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자, 얘는 아까 뭐라 했어요? 자, 들어오는 수라고 그랬죠?
그리고 얘는 어떠한 결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들어온 수 1이죠. 결과 5예요. 그러면 F1은 얼마다? 5다. 자, 그리고 F2는 얼마다? 바로 7이다. 자, FA는 얼마다? 바로 2A 플러스 3. 자, FX는 얼마다? 바로 2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함수의 어떤 그 성질을 좀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함수의 정의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한번 보면 들어오는 수에 대해서 결과물은 항상 몇 개예요? 오로지 하나죠. 자, 요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얘를 보면 x가 정해짐에 따라 자, y가 몇 개 결정됐어요? 자, 1이 들어오면 다른 값이 존재했나요? 오로지 하나만 존재하죠. 자, 그리고 2가 들어오더라도 오로지 하나만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y 값도 뭐가 된다? y가 오직 하나만 결정되는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바로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함수의 기본적인 표현은 y는 fx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려는 건 y는 fx가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이거는 하나의 뭐다? 약속입니다. 약속. 수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속이에요. y는 fx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볼 건 뭐냐면 자, 함수값이야. 함수값. 자, 함수값은 뭐냐면 값이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결과물이죠.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기 함수값을 우리가 이제 개념을 얘기를 하면 자, y는 fx에서 어떠한 그 x의 값이 주어졌을 때 자, y의 값을 우리가 바로 함수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미 함수값이 있어요.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었을 때 f1은 뭐다? 바로 5다. f2는 뭐다? 7이다. 그러면 x가 1에 대한 함수값 얼마다? 5다. 우리가 x가 2에 대한 함수값은 얼마다? 7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함수에 대한 정의인데 뭐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니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뭐 새로운 어떤 개념이긴 한데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함수의 정의는 요거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뭐 앞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필기를 한번 하시고 우리가 계속 이어서 개념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세요. 자, 계속 이어서 우리가 이제 개념을 하기 전에 약간은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함수라는 그 단원 자체가 처음 대하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서 한번 먼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y가 x의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한다라는 거죠. 아까 함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x가 정해짐에 따라 y가 오로지 하나만 결정되는 관계라고 했어요. 자, x가 하나 딱 주어졌어요. y 값은 오로지 몇 개가 나와야 돼요? 오로지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연수 x의 약수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식을 생각해 보면 얘는 y는 fx인데 자, f라는 것은 어떤 규칙이에요? 바로 약수를 만들어라 요 얘기죠. 자, 만약에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 약수 1 나오네요. 그쵸? 그럼 이렇게 되면 함수인 것 같나요? 아니죠. 자, 2를 집어넣는 순간 뭐가 되죠? x가 2가 되면 y의 값은 얼마? 1하고 2가 돼요. 이러면 함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만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의 둘레예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y는 fx인데 이 f가 어떤 규칙이다? 바로 그냥 둘레를 구하라.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자, x에 만약에 1이에요.
그럼 정사각형은 내변이니까 y는 얼마? 바로 오로지 4밖에 안 나오죠. 하나만 나오네요? 자, 그럼 다른 것도 해볼까요? x는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y는 오로지 얘가 바로 8이 나온다. 자, 내가 x에다 어떤 미지수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a라는 것도 집어넣으면 y는 얼마가 된다? 바로 4a가 된다. 오로지 하나의 값밖에 안 나오죠. 그럼 얘는 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자, 자연수 x보다 작은 자연수의 작은 자연수래요. 개수도 아니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y는 fx는, 자, 얘는 작은 자연수를 얘기하래요. 자, 우선은 x가 1인데 y 값은 우리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 안 하죠. 그러면 얘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뭐라고 그랬죠? 오로지 하나만 결정돼야 되는데 하나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럼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아예 이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요. 자, 우리가 함수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바로 x가 정해짐에 따라 y도 오로지 하나만 결정돼야 되는데 하나도 결정이 안 됐다. 얘도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 x가 딱 정해지는데 y가 하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만 우리가 따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우리가 구분하기에는 이 방법이 아주 이제 그 기본 정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꼭 여러분들 그 개념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함수가 뭐라고요? x가 정해짐에 따라 y가 오로지 하나만 결정되는 관계다. 자, 요게 정의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우리가 fx라는 것은 뭐가 돼요? 자, 3x 플러스 6에 대하여 요것의 값, 함수 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x 대신 뭐를 집어넣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다. 자, 그러면 f-1은 얼마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얘는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 플러스 6. 자, f2라는 건 뭐예요? x 대신에 뭐를 집어넣었다? 2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자,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6, 12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f-1 더하기 f2의 값은 얼마다? 바로 15다.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자, 약간은 뭐예요? 우리가 대입이라는 개념이 약간 들어가긴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x 대신에 우리가 값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냥. 자, 이 부분도 볼까요? a를 집어넣었더니 11이 나왔다. 그때 a 값이 뭐냐? 자, 우리가 a를 한번 집어넣으면 어떤 형태가 나와요? 바로 2a 플러스 1이 나오죠. 자, 요 값이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바로 11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풀어주면, 자, 이 a는 얼마? 10. 자, a의 값은 얼마다? 바로 5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내용상은 어렵진 않죠? 자, 우리가 그냥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예를 한번 더 보시면, fx는 ax-3에 대하여 f-2가 마이너스 9일 때 a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볼까요? f에다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다. 그럼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9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 2a는 얼마예요? 바로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넘어가면 플러스 3 되니까. 그럼 a는 얼마? 바로 3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 함수의 어떤 계산이에요. 자, 여기서 주요 포인트가 뭐라고요? 바로 함수의 정의. 우리가 x가 하나가 정해짐에 따라 y도 오로지 하나만 결정된다. 자, 그리고 함수값 구하는 거는 우리가 x 대신에 만약 어떤 수나 문자를 집어넣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그 x 대신에 우리가 대입을 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만에 하나 얘가 n이다. fn을 구해라. 그럼 뭐예요? x 대신에 n을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우리가 요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함수 아까 지금 했었던 그 개념에 기본 어떤 유제가 되니까 꼭 여러분들 이 유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1차 함수가 뭔지
그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정리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1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1차 함수. 1차 함수를 하기 전에 우리가 1차에 대한 걸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우선은 ax 플러스 b. 자, 그리고 a는 0이 되면 안 돼요. 자, ax 플러스 b는 0, 얘도 a가 0이 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그 y는 ax 플러스 b, 얘도 a가 0이 되면 안 되는데, 자, 요것의 세 개의 차이점, 이름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나요? 용어의 차이점. 자, 우선 첫 번째 거는 뭐예요? 뭘까요? 바로 첫 번째 거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바로 1차 식이라고 부릅니다. 1차 식, 그냥 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1차 식에 는 0이 붙어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얘를 1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바로 앞단은 그 1학년 과정에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요 부분이 우리가 지금 배울 바로 뭐가 되느냐? 바로 1차 함수예요. 자, 요 뜻이 왜 1차 함수가 되는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y는 우리가 함수가 뭐였어요? fx 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자, 이 f라는 요 규칙이 뭐다? 바로 우리가 어떠한 1차 식에 대한 규칙이더라. 자, 들어오는 수를 우리가 곱하기 a를 하고 더하기 b를 해라. 자,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걸 우리가 전개했더니 그 값에 내가 x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된다? 바로 ax 플러스 b가 된다. 이때 중요한 거는 a는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 요거를 바로 우리가 1차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프, 요 저기 식을 보니까 그래프 모양이 약간 비슷한 게 있었어요. 뭐요? 요거 가리면 우리가 그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바로 뭐죠? 바로 정비례 그래프와 유사하죠. 그렇죠? 그럼 얘는 정비례 그래프와 뭔가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그 방법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자, 1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 자, 1차 함수 그래프는 뭐냐면, 자, y는 fx, 자, 이렇게 돼 있죠? 얘가 ax 플러스 b, a가 0이 아닐 때,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y는 ax의 그래프를, 자, y축으로, 자, b만큼, 자, 평행 이동시킨다. 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평행 이동이라는 단어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이 평행 이동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자, 우리가 모양이나 크기를, 자, 변하지 않고, 자, 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평행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얘를 뭐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고 그대로 얘를 이렇게 옮겨주는 거. 그러니까 평행이동, 요거를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한번 그 두 가지 이제 경우를 보면은, 자, A가 양수일 때 경우를 볼게요. 자, 우리가 보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자, 자, Y는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Y는 A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B가 양수일 때, 그리고 B가 음수일 때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B가 양수이면 내가 지금 B만큼 평행이동 시킨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를 우리가 B라고 생각하면 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요것을 그래프를 뭐가 된다? 우리가 얘를 y는 ax 플러스 b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b는 양수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가 음수예요. 자, 음수가 됐으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B, 음수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동을 시킨다. 자, 평행 이동이 지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음수로, 자, 얼마만큼? 자, B가 음수일 때는, 자, Y축에 뭐가 돼요? 음의 방향으로 절대값 B만큼, 자, 평행 이동을 시키고요. 자, 양수일 때는 뭐가 돼요? 자, Y축 양의 방향으로 어차피 B는 뭐예요? 양수죠. 그러면 B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자, 기본적으로 정밀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1차 함수를 그래프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먼저 이제 개념을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1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도 뭐죠? 바로 직선이에요. 그쵸? 직선의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자, 선생님이 항상 이제 이런 거, 세세한 거 용어들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바로 직선의 결정 조건이에요. 자, 직선의 결정 조건은 뭐다?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자, 오직 하나의 직선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하나만 결정을 되는 걸 우리가 결정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로지 직선이 딱 하나만 결정되는 거. 자, 이게 바로 직선의 결정 조건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단원에서 아주 중요하게 선생님이 또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꼭 기억을 해두세요. 1차 그래프는 뭐다? 직선이다. 이 부분만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시고, 자,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몇 문제만 풀어보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뭐 내용이 뭐 적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너무 이렇게 안심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언제든 질문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선 정리하시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제 몇 문제 풀어보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1차 함수는, 자, 우리 1차 함수는 정의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자, y는 ax 플러스 b, 바로 최고차항이 얼마? 바로 1차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최고차항이 1차만 되는 식만 찾으면 돼요. y는 했을 때. 자, 우선은 볼까요? 얘는 지금 개수가 마이너스 3분의 1, x. 차수가 몇이에요? 바로 1차죠. 그래서 얘는 바로 1차 함수가 된다. 자, 근데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보니까 얘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돼요. 최고차항이 몇 차예요? 2차죠. 그럼 1차 함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탈락. 자, 얘도 한번 볼까요? 자, 보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자, 최고차항이 몇 차예요? 바로 1차죠. 그리고 개수는 0이 아니니까 얘도 1차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네 번째를 보니까 y가 7이에요. x가 사라졌네요. 자, 그럼 얘는 우리가 1차 함수가 되지를 않는데, 자, 나중에 이런 꼴을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오로지 상수만 있죠. 하지만 얘는 함수의 성질을 만족을 해요. 왜? x가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오로지 7 하나만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함수의 정의는 돼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참고사항만 알아두세요. 뭐냐면 바로 얘는 상수함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함수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얘는 우리가 이제 y로 한번 바꿔볼까요? y는 x분의 5다.
얘는 우리가 반비례 그래프인데 차수를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차수는 따질 수가 없죠. 우리가 차수의 뜻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문자가 곱해진 개수인데 얘는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차수를 따질 수 없는데 그러면 얘는 1차 아니에요? 1차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 탈락. 그래서 1차 함수는 1번, 3번. 항상 이런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시는데 우선은 기본형, 우리가 이제 그 1차 함수의 그 꼴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문제를 한번 보면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난대요. 자, 지나니까 어차피 지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자, 내가 x에다가 1을 대입하거나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두 가지를 동시에 대입했을 때 식이 어떻게 된다? 성립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x에다가 1을 집어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까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b가 돼서 자, b의 값은 얼마가 돼요? 넘어가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6, 얘는 플러스 3분의 1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5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원래식은 뭐라는 거예요? 원래식은 우리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5다. 이렇게 원래식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p의 값을 구해야 돼요. 자, p는 x가 뭐가 돼요? p일 때 y가 3이다. 자, 그 y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자, 3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p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p를 좌변 숫자는 우변으로 해주면 자, 3분의 1 p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5가 된다. 자, 양변에 3을 곱할까요? p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래서 p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4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뭐 미리 계산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양변에 3 곱하면 되니까 약분 되네.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죠. 무슨 이제 이해 가시죠? 자, 마지막으로 보면 자, 1차 함수는 y는 4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을 시켰대요. 근데 어떻게 이동시켰어요? 바로 평행이동. 평행이동이라는 거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양이나 크기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동시키는 걸 우리가 평행이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변하지 않을까요? 바로 요 앞에 있는 숫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 AX 그래프를 어떻게 해요? Y축으로 이동, 그리고 Y축으로 아래로 이동 해도 뭐가 바뀌지 않았어요? A가 바뀌지 않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요 앞에 있는 A는 뭐다? 바로 그냥 4다. 우리가 보지도 않아도. 왜? 바로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자, 이 A하고 B의 그 뒤쪽에 있는 어떤 우리가 상수의 그 성질은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그 내용까지 하게 되면 너무나 긴 수업이 돼서 오늘은 우선 그 함수의 정의와 1차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만 오늘은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인식이 돼야지 우리가 1차 함수 이제 세부적인 성질을 우리가 하더라도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게 4인데 y축 방향 3만큼 이동했대요. 그럼 다른 거 없어요. 요 그래프에서 우리가 3만큼 이동했으니까 y는 얼마? 4x 플러스 b에 3만큼 이동했다. 플러스 3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즉,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바로 요 상수랑 똑같다. 자, 그럼 b의 값은 얼마예요? 바로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a는 4, b는 마이너스 1. 그래서 결국에는 a 더하기 b는 얼마다? 바로 3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그 배운 내용은 함수. 선생님이 아주 중요하다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고등수학을 가든 아니면 뭐 중학교 뭐 그 다음 달을 가든 항상 그 함수가 꼭 나와요. 그리고 이 함수가 계속 추가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함수의 우리가 기본 그 개념 배우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그 함수의 뜻, 함수의 정의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수업하느라고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꼭 문제 그리고 개념 확실하게 그 꼼꼼하게 진행하시는 우리 이쁜 학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